어릴 적 과학 시간 혹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배웠던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수성부터 시작해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태양계의 막내 행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명왕성이 바로 그 9번째 행성이었죠. 먼 우주 저편, 차가운 암흑 속에서 신비롭게 빛나던 명왕성은 수많은 이야기와 상상력을 자극하며 어린이부터 과학자까지 온 인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치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린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한순간에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사라진 명왕성. 이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명왕성은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소중한 행성 지위를 잃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태양계의 9번째 행성, 명왕성이 어느 날 갑자기 행성 목록에서 제외된 충격적인 사건. 이 믿을 수 없는 변화 뒤에는 어떤 치열한 과학적 진실과 인간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을까요? 왜 한때 온 인류의 사랑을 받던 행성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진실의 정의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명왕성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낯선 우주 저편의 한 천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개념들이 과연 얼마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지 그 본질을 명왕성의 사례를 통해 가장 극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죠. 과학적 발견이 기존의 상식을 어떻게 뒤흔들고 새로운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지적 여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명왕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1930년 한 젊은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태양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던 순간부터 2006년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새로운 행성 정의가 채택되며 그 지위를 박탈당하기까지의 격동적인 여정 속으로 말이죠. 명왕성을 둘러싼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과 그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친 파장, 그리고 명왕성이 새롭게 정의된 외소행성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과학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진실의 정의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는지를 명왕성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사실이 과학적 진보 앞에 어떻게 다시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얻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명왕성과 함께 알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사실이 과학적 진보 앞에 어떻게 다시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얻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명왕성과 함께 알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명왕성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주의 진실을 향한 인류의 끝나지 않는 탐험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명왕성이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던 시간은 길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 탐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천문학자들의 시선은 해왕성 너머의 어둡고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곳은 바로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음 천체들에 띄었습니다. 마치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거대한 도넛 모양의 고리처럼 수많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카이퍼 벨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주변의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 혹은 더 큰 천체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특히 2005년에는 에리스라는 이름의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는 명왕성보다도 약간 더 크고 질량도 더 무거운 것으로 측정되었어요. 만약 명왕성이 행성이라면
에리스 역시 행성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죠. 만약 에리스를 행성으로 인정한다면 카이퍼 벨트에서 계속 발견될 유사한 천체들까지 모두 행성 목록에 추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행성의 숫자가 갑자기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로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천문학계에 엄청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행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명왕성은 오랫동안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랜 친구였던 명왕성이 갑자기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맞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된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과학자들은 더 이상 모호한 정의에 기댈 수 없었습니다. 태양계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발견될 수많은 천체들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절실해진 순간이었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제천문연맹 IAU는 2006년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천문학자들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총회장은 마치 거대한 토론장 같았죠. 어떤 학자들은 명왕성의 역사적 의미와 대중의 정서를 고려해 행성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과학적 일관성과 새로운 발견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죠. 서로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IAU는 행성을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둘째,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스스로의 중력으로 거의 구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명왕성을 포함한 기존 행성들이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기준이 바로 명왕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공전하는 궤도 주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그 궤도상의 다른 천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면서 자신의 궤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명왕성은 이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수많은 얼음 천체들 사이에서 명왕성은 자신의 궤도 주변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다른 천체들과 함께 공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다른 상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장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할까요? 결국 투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숙고 끝에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 명왕성은 9번째 행성이라는 지위를 잃고 예소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명왕성의 운명을 결정지을 투표의 순간이 다가왔고 그 무대는 2006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즉 IAU 총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문학자 수백 명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중대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죠. 이곳은 오랜 시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사랑받았던 명왕성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의 도가니였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과연 무엇을 행성이라 부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죠. 어떤 이들은 명왕성의 역사적 가치와 대중적 인식을 존중하여 기존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최근 발견된 에리스와 같은 카이퍼, 벨트의 다른 천체들까지 모두 행성으로 인정한다면 태양계 행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명왕성을 포함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의 보존 가치를 주장하는 측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건축해야 한다는 측이 격렬하게 맞서는 모습과도 같았죠. 학자들은 거대한 칠판에 여러 행성정의 초안들을 적어놓고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나의 정의가 제시되면 날카로운 반박이 이어졌고 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치열한 검토가 뒤따랐죠.
과학적 엄밀함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미래 우주 탐사의 방향성까지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하브이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려는 듯 모두가 최고의 정의를 찾기 위해 고뇌하고 또 고뇌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인류의 우주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경론 끝에 행성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3가지 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하고요. 둘째, 충분한 질량과 중력을 가져서 구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셋째, 자신이 공전하는 궤도 주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그 궤도상의 다른 천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면서 궤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3번째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왕성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투표뿐이었습니다. 총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죠.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양심과 과학적 신념에 따라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고뇌와 함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왕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야 하는 비장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충격과 함께 묘한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명왕성은 행성이라는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이 소식은 프라하 총회장을 넘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뉴스를 대서특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태양계의 9번째 행성 명왕성의 퇴장에 아쉬움과 함께 혼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놀랍고도 슬픈 소식이었으니까요. 이 결정은 단순히 명왕성 하나의 이름이 바뀐 것을 넘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태양계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 진보의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발견과 더 깊은 이해를 통해 기존의 지식이 수정되고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행성은 아니지만 이 역사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이었죠. 명왕성의 퇴장은 어쩌면 더 넓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시야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